주진우의 이슈 해설. 주진우의 이슈 해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입니다. 어제 제가 차에서 찍다 보니까 영상 목소리가 안 들리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너무 죄송하고요. 이때까지 나왔던 쟁점들을 종합해서 오늘 쭉 한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내일 오후 3시에 선고가 정말 대한민국의 국운이 달린 선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법관들 12명의 판단이 결국 유무죄를 가르게 될 것인데요. 핵심 쟁점들에 대해서 제가 차례대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법원에 간 지 34일 만에 결론이 나는 겁니다. 이게 과연 이례적이고 빠른 것일까요? 이게 지금 대법원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저는 원칙적인 처리라고 생각합니다. 633 원칙에 따라서 공직선거법은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에 끝내야 되는데 합쳐서 1년이면 다 끝났어야 되는 사건이죠. 근데 지금 거의 3년에 가깝게 재판이 끝나지 않고 있거든요. 더더군다나 그 재판이 이제 끝나지 않은 이유가 이재명 피고인의 어떤 아주 계획적인 재판 지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그러니까 이 법 규정이 위헌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재판부에다가 가려달라고 신청하는 것이죠. 일반 국민들은 이런 걸 쓰지 않습니다. 일단 변호사 비용이 많이 들고요. 그 변호사 비용 문제가 아니더라도 재판부에 잘못하면 밉보일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리고 이런 수단 자체를 잘 생각을 못 해내죠. 하지만 온갖 재판을 지연하려는 수단들을 계속 생각했기 때문에 재판 서류도 안 받고 변호사도 선임 안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2심 때도 굉장히 우스운 장면들이 많이 연출이 됐죠. 뻔히 이재명의 집이 있는데 국회로 와서 인편으로 전달을 한다든지 그리고 변호사가 선임 안 돼 있어서 국선 변호사를 선임하니까 그제서야 변호사를 선임한다든지 그런 절차적인 지연을 해왔던 것이 이례적이기 때문에 그 이례적이었던 재판 지연을 바로잡는 과정이다. 오히려 34일 만에 처리한 것이 더 원칙적인 처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게 제가 저번 영상에서 2심에서 그 무죄가 선고된 것이 저는 기준에 전혀 맞지 않고 법리가 잘못 적용됐다라고 보고 있는데 대신에 딱 좋은 점이 하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2심에서 이재명 피고인이 무죄가 나는 바람에 이재명 피고인 입장에서 재판을 끌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잖아요. 내가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그래서 상고장 제출 기한 7일, 상고 이유서 제출 기한 20일 이런 기한들에 대해서 보통 맨 마지막에 서류를 제출해서 시간을 끄는데 이거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원래 한 달 정도의 시간을 세이브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아낀 것이죠. 그러니까 34일 만에 선고라고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이재명 피고인이 유죄가 났다면 2달 좀 넘어서 선고가 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이례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변론기일을 2번이나 했다는 것은 12명의 재판관들이 그냥 와가지고 대법관들이 와서 그냥 뭐 수다 떨듯이 토론하는 게 아니거든요. 최고 엘리트 법관인 재판연구관들이 다 보고서나 심지어 판결문 초안 비슷한 논리들을 써가지고 와서 그것을 충분히 읽고 자기 의견을 정해서 와서 논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대부분의 사건이 대법원에서 변론기일이 한 번 열리면 다 선고기일이 잡힙니다. 그때 이재명이 무죄 받아서 빠져나갔을 때도 그때도 한 번 열고 선고기일이 잡혔어요. 근데 이 건은 2번이나 열렸기 때문에 선고기일을 충분히 잡을 만하다. 그리고 저번 주 2번째 선고기일에 결론이 났을 것이다. 박지원 의원은 뭐 사실은 OX죠. 이거 아니면 저거니까 이제 본인의 정보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3주 전부터 결론을 알았다라고 하는데 저는 3주 전에 대법관들이 모이지 않는 이상 어떻게 결론을 알 수 있느냐. 저는 그것은 좀 잘못된 절차랑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대법관들이 지난주 목요일에 2번째 기일에 모였을 때 마지막으로 나는 유죄야, 나는 무죄야 이런 것들을 밝혔을 거거든요. 그때 비로소 12명의 재판관 중에 다수결로 결정하니까 7명의 재판관 이상이 대법관 이상이
유죄라고 하면 유죄 취지로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 7명의 이상의 대법관들이 무죄라고 판단하면 이게 상고 기각이 되면서 확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34일 만의 결론, 전혀 이례적이지 않고 원래 원칙대로 처리하고 있는 것이다. 재판에 끌었기 때문에 오히려 바로잡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저는 유무죄와 관련해서도 빨리 잡은 거 보니까 무죄인 것 같다. 혹은 빨리 잡은 거 보니까 유죄라서 후보로 등록하기 전인 5월 10일, 11일 전에 뭔가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민주당에 시간을 주기 위해서 갔다. 그래서 유죄다. 저는 선거 기일만 가지고 그것을 예단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중립적인 이슈예요. 선거 기일은 오래 끌 이유가 없습니다. 변론 기일을 2번이나 열었죠. 결론 나왔고 판결문 나왔는데 굳이 선거 기일을 미루면서 좀 시기를 조정하는 게 그 자체가 정치적인 행위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칙은 뭡니까? 공직선거법상 이런 사건은 모든 사건에 최우선적으로 판단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선거 기일을 빨리 잡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가 않아요. 모든 사건보다 1번 사건이 되는 거니까 대법원에서 선고하는 모든 수만 건의 사건들 중에 이걸 1번으로 선고를 해야 맞는 것이죠. 그래서 판결문이 나왔기 때문에 그냥 원칙대로 선고기를 잡은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유무죄는 지금 저희가 예단에 가지긴 어렵지만 미리 이제 막 유죄다 무죄다 이렇게 떠들 필요는 없죠. 하지만 저는 이게 2심 판결문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은 이게 무죄가 돼서 대법원까지 확정되면요. 허위사실 유포죄는 아예 없어져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법조 경력이 그래도 25년 가까이 되는데도 이게 어디까지 허위사실 유포가 어디까지 허위사실 유포가 아닌지 알 수가 없거든요. 어떤 법리를 봤을 때 일반적으로 어떤 지자체장이 업무를 처리하다가 뭘 잘못 처리한 게 있어서 그 지자체에다 엄청난 손해를 끼쳤어요. 그러면 그 지자체장이 경남지사 시절에 경남도지사 시절에 뭐 그런 실수를 했는데 만약에 대선 후보에 나왔다 칩시다. 그러면 당연히 질문을 받게 되겠죠. 왜 그때는 그 업무를 이상하게 처리해서 경남도에다가 2천억 이상의 손실을 끼쳤어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뭐 이런 경위로 돼서 손해 끼쳤습니다. 죄송하면 죄송하다. 아니면 이거는 경남도에 그만큼 손해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재명 후보는 어떻게 한 거냐면 그거 제가 처리한 거 아닌데요? 국토부가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건데요?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김문기 씨 관련돼서도 김문기 씨가 대장동 관련돼서 핵심 실무자니까 너 골프까지 칠 만큼 굉장히 가까운 사이지 대면 보고 받았지? 이렇게 물어봤는데 골프를 쳤는지 안 쳤는지에 대해서는 대답을 안 하고 그 사진 조작해가지고 들이밀면 말이 됩니까? 이런 식으로 퉁치고 넘어간 거예요. 그럼 일반 국민들이 선거에 투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어떤 인상을 받냐? 그냥 골프를 친 건 맞는데 뭔가 사진이 조작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골프 쳤다는 얘기는 뭔가 조작된 사진을 들고 와서 이상한 의혹을 제기하나 보다. 골프도 안 쳤나 보네. 이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골프를 친 거를 인정할 것 같으면 사진 조작 얘기를 왜 합니까? 그리고 사진의 앵글 자체가 누가 보더라도 단체 사진 중에 이 골프 볼 마크가 있는 모자 부분을 잘 보여주기 위해서 거기 빨간 동그라미를 치고 누가 보더라도 확대를 한 거였거든요. 그러면 정상적인 후보자면 저 사진은요 당시 어떤 사진인데요. 제가 그 당시에 골프를 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대장동은 골프를 한번 쳤다라고 해서 대장동 관련해서 제가 보고를 받았다는 증거가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골프를 쳤다라고 하면 대면 보고도 안 받고 그 사람 모른다라고 하는 게 좀 설득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골프 치지 않았다는 말을 명시적으로 하면 뭔가 그것도 허위사실 유포에 걸릴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헷갈리게 한 거예요. 조작된 사진 가지고 와서 그런 얘기 하면 됩니까? 그럼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골프를 안 쳤는데 상대 정당에서 뭔가 사진을 합성해가지고 조작했나 보다. 저 사진은 증거가 안 되나 보네.
그래서 사진 가지고 얘기할 건 아니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단한 사안들, 그럼 앞으로 정치인들은 입후보에서 시의원, 구의원, 구청장, 국회의원, 도지사, 대통령까지 다 선거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이제는. 어떤 의혹을 제기해도, 제가 아니라 깡패가 협박해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이 도장 찍었습니다. 혹은 어떤 사람이 전임자가 제 약점을 자꾸 흔들어서, 아니면 전임자가 미리 다 결정을 해놔서 제가 그 전임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정했습니다. 근데 막상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전혀 전임자는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거짓말 해도 된다는 거예요? 저는 대법원은 최고법원으로서 일반 법원들이 굉장히 재판부가 많고 판사가 3,000명이 넘거든요. 대법원에 제일 신경 쓰는 부분은 뭐냐? 어느 재판부 누구한테 걸리더라도 예측이 가능해야 돼요. 그래야 사법부 신뢰가 되는 거거든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느 재판부 걸리면은 이렇게 결론 나고 어느 재판부 걸리면 저렇게 결론 나고 하는 게 너무 심해버리면 재판이 복불복처럼 되잖아요. 그거는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대법원은 일일이 재판부를 따라다니면서 잔소리를 할 수 없으니까 대법원 판례로서 이 판례는 따라야 돼.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해석해야 돼. 이런 것들을 딱딱 정해주는 거거든요. 저는 2심 재판부가 대법원의 기존 판례의 해석 범위를 완전히 벗어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모든 판결문에는 판례가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원 판례를 따른 건데 왜 뭐가 문제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고요. 대법원 판례를 잘못 해석한 거예요. 대법원 판례는 심플합니다. 어떤 후보자가 어떤 발언을 했을 때 전체적인 선거인의 인상으로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 후보자 기준으로 판단할 게 아니라 선거민들이 헷갈렸으면, 국민들이 헷갈렸으면 그것은 후보자가 책임져야 된다. 이거거든요. 근데 선거민들이 헷갈렸다는 거는 댓글만 봐도 잘 알 수 있어요. 아, 골프 사진 조작됐네. 별의별 짓 다 하는구나. 뭐 이런 댓글들이 있고, 또 그 백현동 옹벽 아파트 국토부가 잘못했네. 이거는 이재명 시장한테 책임 물을 일이 아니네. 이런 댓글이 있다면 실제 있거든요. 제가 그때 댓글도 한번 읽어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류의 댓글들은 전부 다 어떻게 보면 헷갈린 거죠. 지금 재판 결과 밝혀졌던 사실관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어떠한 협박도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국토부가 협박했다는 것을 어쩔 수 없이 했다. 내가 인허가권이 사실상 없었다. 국토부가 결정권자다. 이런 말이 어떻게 거짓말이 아닐 수가 있겠어요. 그냥 이 부분을 의견 표명이라는 법리로 차고 나간 것은 저는 이건 당위로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판결이고 이게 판결로서 확립이 돼버리면 이제 뭐가 뭔지 모르게 돼버린다. 현재 허위사실 유포로 재판받고 있는 지난 총선에서의 의원들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 의원들도 다 얘기할 거예요. 저는 의견 표명인데요. 어디까지가 의견 표명이고 어디까지가 사실의 적시입니까? 우리가 대학 입시처럼 객관식으로 냈을 때 전부 법조인이라면 OX를 정확히 쳐서 정답을 맞출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을 사람마다 법조인마다 이게 허위사실 유포야 아니야? 헷갈리면 그건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이 부분이 유죄가 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유죄라면 파기자판을 못하느냐? 파기자판 사례가 없는 걸 저도 알아요. 근데 저는 파기자판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민사재판에서는 파기자판을 하고 있어요. 현재도. 형사재판에서 파기자판을 안 해왔던 거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재판 선고가 많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사건이 많으니까 대법원에 수만 건의 사건이 쌓여 있는데 대법관 12명이 어떻게 매번 양형을 합의하겠습니까? 애초에 그냥 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것인데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형사재판에 있어서도 파기자판한 사례들이 있어요. 최근에 안 했다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유죄면 2심에서 딱 그 파기자판할 수 있는 요건은 그렇게 돼 있거든요. 1심과 2심에서 충분히 심리를 해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경우에는 스스로 대법원이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심하고 2심이 거의 3년 동안 재판을 끌었던 부분 때문에 파기 재판의 요건이 완벽하게 성립한 겁니다. 더 이상 뭘 더 할 게 있어요? 2심으로 파기환송한다고 하더라도 그 2심 재판부에서 할 게 없어요. 더더군다나 이번 무죄가 났던 그 2심 재판부조차 기억하실 겁니다. 양형 증인을 불러봤잖아요. 그건 뭐냐? 양형에 대해서 심리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거기 양형 증인들이 증언한 내용들이 다 기록에 붙어 있거든요. 그것들을 더 재판 경험이 많은 12명의 재판관들이 양형에 동의하면 거기에 대해서 그 양형이 선고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파기재판을 못하는 문제는 아니고요. 파기환송을 하게 되면 만약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2심 재판부를 잘못 만나서 사건이 꼬여버린 거예요. 원래 같았으면 1심 유죄, 2심 유죄, 그리고 내일 대법원에서 확정했으면은 대선에 출마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2심 재판부가 법리 해석을 잘못하는 바람에 고의든 실수든 어쨌든 간에 법리 해석을 잘못하는 바람에 대법원에서 올라가게 됐고 파기환송을 해서 다시 대법원까지 올라오는데 시간이 또 걸리니까 그냥 확정 판결이 2심 재판부가 잘못 판단하는 바람에 확정 판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633 원칙이 깨져버린 겁니다. 최초예요. 지난 대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한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유죄 취지의 어떤 파기환송, 유죄 취지의 대법원의 결정이 이루어졌는데 다시 대선에 출마하는 경우 최초입니다. 총선도 최초예요. 지방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랬던 케이스가 없어요. 왜? 633 원칙 때문에 길어봤자 2년 내에 다 재판이 끝나고 대선은 5년, 총선은 4년마다 걸리니까 그냥 재판을 질질 끌 수가 없죠. 다른 사람들은 변호사 비용 때문에 못 끌어요. 재판을 3년이나 어떻게 끕니까? 변호사 비용 누가 내는 거예요, 도대체? 변호사를 3년 동안 수많은 변호사를 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 다 시간이 베이스고 로펌을 선임한다고 하면 금액으로 환산하면 그 대형 로펌이라고 했을 때는 몇십억 될 거예요. 그렇게 시간으로 계산한다면. 타임 차지로 계산했을 때 그 정도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재판을 질질 끌어와서 2심에서 또 법리 해석을 잘못해서 이 재판이 끌려왔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파기 재판할 수 있는 명분과 요건은 충분하다. 그래서 그게 오히려 깔끔하고 맞다는 거예요. 만약에 최근에 선례가 없어서 최근에 파기 재판한 적이 없어서 이거를 만약에 파기 환송을 한다. 그러면 서울고등법원도 재판을 빨리 해야 되고요. 대법원에서 확정은 못하더라도 적어도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 되면 그냥 2심에서 당선 무효형 나오면 나중에 당선되더라도 재판이 멈추지 않아서 그럼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고 다시 보궐선거를 열어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답을 알고 투표에 임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파기 재판이 안 되고 파기 환송이 된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서울고등법원에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냐? 대법원은 하루 만에 서울고등법원으로 보낼 거예요. 보통은 한 2주 걸리지만 요번에 서울고등법원에서 대법원에 보낼 때도 하루 만에 사건을 보냈거든요. 이것도 파기 환송한 그날의 사건 기록을 보내면 됩니다. 그리고 서울고등법원은 재판기를 바로 잡으면 돼요. 지금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인데 이번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는 피해가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재판부에 배당이 되면 공직선거법상 그 재판부에 있는 모든 사건 중에 이게 1번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재명한테 무죄 준 그 2심 재판부도 저 더 이상 배당 안 받을게요 하고 2개월간 배당을 안 받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건을 매주 재판이 열리니까 그 다음 주에 그냥 변론기일을 열면 돼요. 그리고 대법원에서 유죄라고 딱 정해줬으니까 재판은 이렇게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됐을 경우에는 재판이 한 번만 열립니다. 보통 그래요. 그래서 재판한 다음에 판결문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기 때문에 판결문을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대법원의 판결문을 그대로 옮겨오면 됩니다. 그리고 양형만 정하면 돼요. 근데 김혜경 여사 관련해서 벌금 150만 원 나왔지 않습니까? 당선 무효형 1심에서.
그 나름대로 기준대로 한 거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이 사건은 유죄라고 치면 훨씬 더 사건이 중하기 때문에 당선 무효형이 안 나올 리가 없어요. 이게 만약에 무죄면 무죄인 거지 유죄인데 당선 무효형이 안 나온다면 당장 김혜경 씨 관련된 재판과도 상충되거든요. 그러니까 양형의 기준이 안 맞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파기환송되더라도 5월 중에는 이제 선고를 하는 거고요. 대법원이 서둘렀던 것도 파기 재판을 못하고 파기환송하는 경우에도 최대한 파기환송심도 빨리 진행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선고기일의 갭을 좀 적게 준 거일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런 것도 이게 원칙이니까 원칙을 준수하기 위한 대법원의 노력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요. 그래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되면 5월 중에 선고가 빨리 잡힐 것이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더라도 대법원에 가게 되면 대법원은 또 이재명 피고인이 유죄가 나게 되면 또 시간 끌 거 아니에요. 상고장 7일 마지막 날에 낼 거고 상고 이어서 20일 마지막 날에 내거든요. 그러니까 27일 날 시간을 마음대로 시간을 끌 게 뻔하기 때문에 사실 대선 전에 선고가 나기 어려운 것이죠. 대법원은. 그래서 이번 대법원에서 이 부분을 정리를 해줘야 돼요. 권력자가 재판을 받고 있는데 대통령이 되면 그 권력자를 위해서 재판이 멈춰야 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는 특히 434억 원의 국민 혈세를 국고에 반납해야 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국민의 이해관계와 권력자의 이해관계가 충돌했을 때 국민의 이해관계를 우선해서 판단해 줘야죠. 그리고 다른 재판들은 어떻습니까? 피해자가 다 있어요. 그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는 자기가 범죄를 당한 것도 억울한데 범죄를 당한 상태에서 뭐 재판을 받고 있다가 누군가 대통령이 돼버리면 재판이 딱 멈춰야 됩니까? 저는 이 재판이 멈추지 않는 것이 법치주의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판단은 대법원에서 내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판단 안 내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번 대선이 끝나고 만에 하나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각각 5개의 재판부가 있잖아요. 그럼 그 재판부에서 제각각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1심 재판부에 어떤 재판부는 재판을 멈출 거고 어떤 재판부는 재판을 진행할 거고 그러면 한참 몇 개월 동안 국론이 분열되고 이게 정답을 안 내려줘서 결국 대법원에서 최종 정리될 때까지 또 몇 개월의 혼란을 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법원에 사건이 있을 때 이 부분만큼은 결론을 내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차에서 찍은 영상에 있는 쟁점들을 제가 한 5가지 정도로 나눠서 한꺼번에 종합판으로 정리해 드렸습니다. 내일 선고와 관련해서 저는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렸다라고 생각하고 대법관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꼭 유죄 취지로 판결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가 바로 서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해설 이것으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주진우의 이슈 해설